넘파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넘파이 보시면 수업 페이지에 공식 문서 링크 올려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좀 잘 정돈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파이 ND 어레이라고 합니다. 어레이. 여기서 N은 상수, D는 차원을 뜻하는 디멘션, 어레이는 배열이에요. 그래서 배열의 한 종류인 리스트는 1차원일까요? 2차원일까요? 우리가 뭐 리스트 대괄호로 나타내는 거 있죠? 얘는 1차원일까요? 2차원일까요? (1차원입니다) 0차원이 점이고 1차원이 선, 2차원이 평면, 3차원이 입체적. 2차원 배열도 써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엑셀 써봤으면 써본 거예요. 2차원 데이터 관리 툴, 엑셀은 평면이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가 있는 표 형태죠. 엑셀을 쓰다 보면 행렬 개념도 나옵니다. 행렬이 맞아요. 행과 열을 다루는 데이터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데이터는 다뤄본 적이 없죠. 엑셀에서 쓰던 걸 파이썬에서 별다른 과정 없이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니까 도구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차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numpy라는 모듈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numpy를 임포트 해야죠. numpy는 np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그림으로 보자면 일단 리스트를 떠올리면은 인덱스가 있는 배열이죠. 만약에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각 칸에다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게 리스트였고, 이거는 근데 인덱스가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 이런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거지. 인덱스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6칸짜리 리스트가 세로 방향으로 2개 있으면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때요? 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러면 이제 엑셀과 다를 게 없죠. 이거를 좀 줄일게요. 아니다. 좀 밑으로 이동하고. 그럼 이렇게 나타내죠. 3차원 좌표계. 그래서 이 G축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붙어 있다면은 이때는 입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이해되세요? 3차원이잖아요, 이게. 요게 가로, 세로, 높이,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입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입체가 어떤 면을 기준으로 뭐 어떤 또 다른 형태를 생성한다면 4차원이 되겠죠. 이 3차원 입체를 이루고 있는 게 기본 단위가 되는 어떤 형태가 된다면 4차원. 그래서 보통 이제 1차원은 저희 수학 시간 됐는데 1차원은 벡터고요. 2차원은 매트릭스, 그리고 3차원은 3차원 이상부터 텐서라고 합니다. 텐서. 3차원 이상부터는 텐서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데이터를 여러 개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ND 어레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레이 1이라고 해놓고 numpy 모듈을 이용해서 이 안에 어레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성된 거를 확인해보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만든 배열은 변수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보시면은 대괄호니까 리스트처럼 보이는데 이건 리스트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타입 함수를 써보면 ND 어레이라고 나오죠. 리스트의 경우는 진짜 리스트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ND 어레이라고 나왔잖아요. numpy로 만들어진 ND 어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리스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게 ND 어레이, 요게 리스트. 구분되시나요? 다르죠? 일단 형태 보여주는 것부터 리스트는 쉼표로 구분하는데 ND 어레이는 쉼표로 구분 안하죠. 뭐 모양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대괄호이고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 그다음에 잘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의 생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어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4, 5, 6 자, 이거 생성 될까요? 지난 시간에 판다스 할 때도 2개짜리 할 때는 대괄호를 하나 더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됐죠?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그 2 곱하기 3 행렬을 그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들어있는 행렬을 그리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에 이렇게 두 번째 행에 각각 있으면 되잖아요. 이 두 어레이를 대괄호 하나로 더 감싸야 됩니다. 구별이 좀 쉽게 하도록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프린트 해야지. 그러면 이제 나오죠? 2차원 헷갈리면은 여기 차원의 수와 여는 대괄호의 수를 똑같이 일치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3차원은
여는 대괄호를 3개로 하면 되겠죠? 그냥 바로 써야죠. 이렇게 3개 열고 1, 2, 3 해놓고 그 다음에 4, 5, 6 하고 7, 8, 9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13 말고 12까지 그런 다음에 똑같이 출력해주면 이게 3차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잠깐 4, 5, 6 잠시만요. 뭔가 좀 모양이 이상한데? 이렇게 해놓고 3차원을 2차원으로 좀 구성을 해놔야 되니까 이게 이게 맞겠다. 이게 맞아요. 이게 3차원. 왜냐면 이 평면 두 겹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들어있는 거랑 이 뒤로 이렇게 있어요 또. 그래서 여기에 7, 8, 9, 10, 11, 12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두 겹. 이해되시나요? 이게 평면 하나씩 해가지고 어레이 생성 기본입니다. 이 내용은 공식 문서 페이지에도 있고요. 보시면은 튜토리얼스쯤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API 레퍼런스였나? 여기가 아닌데? 잠시만요. 튜토리얼스 게링 스타티드에 있을 텐데. 어레이 말고 ND 어레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어딘가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페이지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번역기 쓰시거나 아니면 그 확장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트랜스 오버라고 해서 만약 그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저장되는 거 해가지고 내가 뭐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작게
해석해서 보여주는 그런 합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어레이 생성하는 것만 설명했는데 일단 numpy 모듈 안에 있는 함수 더 많이 있겠죠. 그런 함수 사용법 설명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ndArray.ndim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니, 함수라기보다는 그 생성되어 있는 배열의 어떤 그 값을 알아오는 건데, dimension, 차원이죠. 차원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레이의 차원, 몇 차원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print array 3.ndim 이라고 치면은 3차원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만든 array 3은 3차원 배열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shape. 자, shape은 뭘까요? 이건 몇 곱하기 몇인지 알려주는 거죠. 1차원은 요소 3개로 만들었잖아요. 2차원은 2 곱하기 3이고 3차원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이해되시나요? 2차원으로 만든 어레이 2는 3개씩 두 묶음이었잖아요. 아, 3개씩 두 묶음. 3차원은 3개씩 두 묶음인 겁니다. 2개.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3개씩 두 묶음이 2개다. 그래서 모양을 알려줍니다. 얘는 행렬의 수. 그런 다음에 사이즈는 뭘까요? 사이즈는 총 요소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3 곱하기 2는 6,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12. 맞죠? 이 요소의 타입도 알 수 있어요. 요소의 타입. 요소의 타입은 이게 아마 D타입으로 써야 될 겁니다. D타입. 데이터 타입이라는 뜻이. 타입은 이제 파이썬에 내장된 그 기본 함수죠. 그래서 요소 타입을 알려준다. 그러면 보시면 데이터 타입 int 64라고 나와있죠. 이 뒤에 나온 64는 비트수예요. 64비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레이 1, 2, 3 사용할 때, 만들 때 전부 다 정수를 이 요소로 넣어줬죠. 이번에는 실수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한번 넣어보죠. f 어레이 실수 배열 1차원으로 만들게요. 1.1 2.2 2.2 3.3 이렇게. 그러면
플롯이라고 나오죠. 플롯. 이런 예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 풀 때 공식 문서 찾아가면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정을 해놓고 유저 가이드 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넘파이 펀더멘탈 말고 데이터 타입스였나? 이게 아니고 이거였던 것 같아. 여기였어요. 여기서 제로스 같은 거 입력하면은 뭐 이런 좀 기본 배열 만드는 이런 거 나오죠. 베이직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배열 만드는 방법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배열의 정의를 좀 약식으로 해보자면 우리 어레이 1, 2, 3 만든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하려는 거는 뭐 요소로 뭐가 들어갈지는 안 정했는데 모양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데 전부 다 0으로 채울 거예요. 2 곱하기 3 행렬 안에 요소를 전부 다 0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의 내용은 배열을 만들 때 안 써도 되죠? mp.zero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다가는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2x3 2 곱하기 3으로 만들면 돼요. 뒤에 나오는 이 숫자가 열의 수예요. 앞에 나오는 숫자가 횡의 수고 얘는 원소가 0으로 채워지는 행렬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저장하고 출력해보면 모든 원소가 0이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원소가 1인 모든 원소가 1인 것도 있습니다. 1로 채워지는 행렬도 만들 수 있어요. 얘는 뭐냐? 제로스가 아니라 원스예요. 원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3 행렬인데 모든 원소가 1로 채워져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0과 1로 돼 있는데 원소가 임의의 어떤 수 i로 채워지는 행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함수를 쓰냐, 이게 풀일 거예요. 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썼는데 이 모양으로 만든 거를 뭐로 채울지에 대해서는 안 썼죠. 요 3이 i의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3으로 채워진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기본 배열을 알아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like라는 것도 있습니다. like. 이거는 np.zeroth like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배열을 이용할 거예요. array2 얘는 2차원 배열이죠. 이거를 또 저장해 놓고 실행해 보면 어때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2차원이랑 얘가 2차원 배열이었으니까 얘랑 모양을 똑같이 해야 돼. 그 안을 다 0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array 1이라고 쓰면은 한 줄짜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여기 제로스가 있으니까 또 원스가 있는 것도 있죠. 여기는 원스. 실행해보면 이제는 한 줄짜리가 전부 다 1로 채워져서 나옵니다. 쉽죠? 그리고 기존의 배열 모양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실수로 만든 배열, 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예. 아니다. 실수는 좀 보기 좀 불편하니까. 얘는 원스가 아니라 플라이크.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뒤에다가 뭘로 채워 넣을 건지 써줘야 되고, 그러면 array 1의 모양으로 5로만 채우겠죠? 그래서 5 한 줄짜리 나온 거고. 그래서 풀 함수랑 비슷해요. 차이점은 그냥 like가 붙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떤 형태인지 어느 정도 비슷하죠. 제로스와 원스와 풀 비슷한데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지정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 모양, 쉐입의 내용은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like는 모방해서 만드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랜덤 이거는 뭐 낯설지 않죠? 낯익죠? 난수 발생하는 건데, 이 파이 게임 안에도 랜덤이 있었나? 랜덤 모듈은 그냥 따로 존재했던 것 같은데, 넘파이 안에 랜덤이라고 있습니다. 랜덤 안에 좀 랜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실행할 때마다 값이 달라집니다. 지금 0.173 나왔죠? 0.05 나왔습니다. 범위는 내가 따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0에서 1 사이, 이 사이에 있는 난수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뭐였더라? 난수 랜드 난수 발생하는 거 여기 있네요. Generating Random Number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여기 5라고 되어 있죠.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직전까지 0에서 4까지 여기도 나와 있고요. 읽어보면은 얘는
어디에다 쓰이냐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어떻게 생겼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그 뭐지? 인공지능 있죠? 학습할 수 있는 그 모델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 안에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인공신경망입니다. 물론 이제 얘도 옵션도 다양하고요. 이제 랜드는 기본 난수 발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장할 변수 하나 만들고 여기 안에 랜드인트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00부터 100 2 곱하기 3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무작위의 정수가 2 곱하기 3형 쉐입으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 안에 요소는 몇 번을 실행하든지 내가 정한 이 범위 내로 채워집니다. 지금은 51, 80점, 70, 92, 마이너스 68, 3 이렇게 나오는데 실행할 때마다 값이 계속 바뀌어요. 이거를 10 곱하기 10으로 한다면 100개짜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좀 다음에 실행하면 다른 값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좋습니다. 근데 여러 번 실행하다가 이렇게 채워진 난수, 이 배열의 요소가 좀 이쁘게 나왔어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서 실행하려고 하면은 실행하면 다음에 또 못 쓰겠죠? 왜냐면 바뀌니까. 자, 그럴 때 쓰는 게 있어요. 랜덤 시드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을 실행하든 계속 같은 데이터로 채워진 배열이 된 거죠. 시드를 몇으로 고정하겠다 라는 거예요. 값이 안 바뀌죠, 이때는. 그래서 시드 고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랜덤 시드. 난수를 예측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하죠. 뭘 쓰든지 고정값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드를 몇으로 해놓느냐, 해당 시드에 해당하는 값은 4번이라고 하면 여기에 저장되는 겁니다. 뭘 쓰든지 고정값을 갖게 해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1번 시드에 랜드인트 나오라고 하면 0번이 아니라 1번 시드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바뀌어서 나오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시드는 뭘 쓰든 상관없고요. 우선은 이거는 다시 0으로 해놓고 최초 난수 생성 기준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0에서 100 범위에 있는 정수로 10 곱하기 10 행렬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범위의 숫자로 0에서 50까지 3 곱하기 4 행렬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명은 일부러 그대로 했고요. 범위만 달라져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같은 이유로 나오는 이유는 시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계속 달라지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인덱싱이 좀 판다스에도 있고 뭐 넘파이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러면 이제 리스트 모양이 나오죠. 당연히 인덱스를 쓰면은 해당 인덱스 안에 있는 요소의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ND 어레이의 인덱싱을 해볼 겁니다. 1차원 배열부터 1차원 배열의 인덱싱. 위에서 어레이 1이 1차원 배열이었죠.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1차원 배열의 0번 인덱스를 보려고 하면 보여줍니다. 리스트에서 인덱싱 했듯이 쓰면 돼요. 대신에 이때는 한 개에 접근한 거죠. 한 개에만 접근. 그러면 리스트에서 여러 가지를 조회하려면 이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되면은 0, 1, 2가 인덱스니까 1이랑 2가 나올 거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덱싱을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시작, 끝, 스텝 똑같아요. 얘도 어리 1에 0부터 2까지라고 하면 슬라이싱 했던 거 기억나시죠? 스텝은 얼마씩 증가할 것이냐 라는 건데, 리스트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얘들을 일단 뒤는 이렇게 해보고 좀 비교군을 콜론을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1차원 배열의 인덱스 0부터 2까지 하면 1, 2 나오고, 0부터 끝까지 기본 스텝 1씩 증가하게 해두면 1, 2, 3 전부 다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끝만 써도 됩니다. 이렇게
1, 2 나왔죠. 1, 2. 그렇다는 건 0에서 2번 인덱스까지라는 거고, 스텝은 뭐 안 썼으니까 1씩 증가하는 거고, 요게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다 나와요. 왜냐면 안 쓰면은 전부 다 기본값이었으니까. 1, 2, 3 나왔죠? 여기가 1차원 배열의 인덱싱. 이렇게. 이번엔 2차원 배열의 인덱싱을 해볼 건데, 2차원 배열의 인덱싱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의 인덱싱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죠. array2 여기 있죠. array array2에 0번. 이건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하면 1, 2, 3 나왔어요. 이런 행렬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행에는 1, 2, 3이 들어있고, 첫 번째 행 1, 2, 3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는 4, 5, 6이 들어있죠.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인덱스가 행 따로 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0, 1, 2, 0, 1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가져오고 싶으면은 0, 0 이게 맞죠? 그리고 얘는 0, 1, 0, 2 두 번째 행은 1로 시작하니까 1, 0, 1, 1, 1, 2가 되는 거죠. 여기처럼 0만 쓰면은 이 0번 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0,1이라고 쓰면 지금 0,1 이 부분이죠? 2가 나오겠네요. 어때요? 0번 행의 1번 열에는 2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1번 행의 2번 열에는 6이 있겠죠? 2차원이 됐기 때문에 인덱스는 두 개가 됐으니까 이 모양 있죠? 이 모양만 머릿속에 잘 떠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는 행과 열의 정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축이 두 개니까. 축이 두 개. 대괄호 두 쌍 쓸 필요 없이 한 쌍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쉼표로 구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헷갈릴 만한 부분은 이런 거죠. 오케이. 이거는 전부예요, 전부. 1차원에서 콜론 두 개 찍었던 거 있죠? 얘는 1차원은 이 한 줄짜리니까 이거 하나만 있었던 거고 여기는 행과 열 2차원이니까 전부 나오죠? 대신에 이 앞에서 시작과 끝이 들어간다면 행에서 0번부터 1번까지
1씩 증가하면서고 열은 전부 다 나오면 되는 거고 1, 2, 3 나오죠? 행이 0부터 1까지 1씩 증가면은 0, 1 맞죠? 아니지 이 죄송해요. 행이니까 0, 1 0번 행이죠. 열은 전부 다 나오게 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행이 안 나온 이유는 아시겠죠? 인덱스가 지금 이 칸별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행일 때도 이걸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0, 여기 경계선이죠.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입니다. 그럼 여기도 2겠죠? 여기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를 2라고 하면 이제는 모든 행과 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행은 전부 다 나오게 해주고 열의 범위를 1번부터 2번까지 제한한다고 하면은 열만 보세요. 어차피 행은 다 나오니까 1부터 2네요. 1부터 2까지니까 2랑 5만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행, 여기가 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일 때는요? 앞에서 이쪽은 행 쪽이니까 0, 1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행 중에서 1번 열부터 2번 열까지니까 1번부터 2번이면 이 부분에 해당하죠? 여기서는 2만 나오죠. 이게 2차원 배열의 슬라이싱.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따로 분리해서 팬시 슬래이싱이라고 있습니다. 슬라이싱. 팬시 인덱싱. 팬시 인덱싱. 얘는 뭐냐면 원하는 인덱스를 배열로 넘기는 겁니다. 넘긴다. 그러면 1차원부터 한번 보죠. 1차원 배열의 형태는 1, 2, 3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인덱스만 쓴다면 0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0번 인덱스랑 2번 인덱스에 있는 요소만 나오죠. 1, 2, 3 들어있었는데 0번 그리고 2번 해서 1, 3만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를 좀 어떻게 해볼까? 여기다가 어레이 1을 이렇게 해놓고 1, 2
이러면 이제는 1번 인덱스랑 2번 인덱스에 있는 게 나오고, 얘는 이제 슬라이싱이 아니니까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를 새로운 변수에다가 연결해도 되겠죠? 키보드가 한 번씩 씹히지?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인덱스를 가져오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rray 1에 f2라고 해놓고 1에서 1,2 이렇게, 그 다음에 array 1에 f2를 출력한다면 가지고 있는 배열의 인덱스를 가지고 그 인덱스에 있는 값으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거죠. 1차원 해봤으니까 2차원 배열의 팬시 인덱싱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도 일단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array 2에 첫 번째 팬시 인덱싱 하면은 array 2 어떻게 할까? BA 이렇게 한번 해보죠. 먼저 일단은 출력을 해볼 건데 invalid syntax라고 나오죠. 비어 있으니까 어떤 인덱스를 선택할지 안 해줬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고, 아니 비어 있는 채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2차원은 1차원이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좀 나눠져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0, 1 그리고 1, 2 이러면 2, 6 나올 겁니다. 여기가 행이고 여기가 열이니까 행의 0번 인덱스와 1번 인덱스 두 줄밖에 없으니까 둘 다 나오죠. 그리고 열의 1번과 2번이니까 그러면 2, 6 맞게 나오죠. 그림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1, 2면 이게 슬라이싱이 아니니까 여기랑 여기 잠시만요. 아니지. 헷갈렸네, 순간. 여기가 0,1이면은 2고 1,2면 6이잖아요. 그래서 2, 6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F2 얘는 근데 이게 아마 전체를 선택할 때는 제거를 없이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0,2를 한번 해보죠. 근데 뭐라고 하네? 뭐라고 일단 해보죠. 그냥 F2
그러면 일단 행은 전부 다 가져올 거고 열은 0,2니까 3 맞나? 행은 전부 다 나오고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면서 지금 슬라이싱이랑 인덱싱이랑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여기서는 26 여기서는 전부 다 나와야 하니까 모든 횡 범위를 지정했으니까 모든 횡이 다 나오고 열은 0,2 0,2니까 1346 맞지 여기는 이제 이 콜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쉼표로 구분해놨으니까 0번과 2번 인덱스 이것만 따로 추려가지고 1346이 된 겁니다. 헷갈리죠?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오겠다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인덱싱을 할 때 얘는 2차원인데 왜 1차원이라고 쓰지? 논리 인덱싱도 있습니다. 논리 인덱싱은 이건 진짜 헷갈립니다. 일단은 새로운 배열을 만들게요. 여기.array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리스트로 먼저 이렇게 만들고 array 4 그래서 이 array 4는 true 아닌 false밖에 안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위에다가 array 1로 true, false, true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array 1은 1, 2, 3이잖아요. 여기서 0과 1만 있다고 했을 때 0과 1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좀 매칭을 시켜보자면 true, false, true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true인 것만 살리는 거예요. 일단 얘는 잠깐 지우고 그러면 true인 것만 살릴 건데 true인 거는 1과 3밖에 없으니까 1과 3만 나오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true, false, true 그러면 array 1에 true, false, true 1, 2랑 3이 나와야 하는데 잠시만요. 만약에 이거를 true라고 쓴다면 이때는 전부 다 나오네. 이때는 잠시만요. 왜 이때는 전부 다 나오는데 이때는 왜 하나도 안 나오지?
true인 값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까? 혹시 이것 때문인가? 대괄호를 두 개를 써줬어야 했네요. 그러면 이제 true인 것만 나왔죠? 1차원 배열에서. 그러면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안쪽 내용은 array 1의 요소 중에서 1보다 큰 것만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소는 2와 3이죠? 조건식이 참인 경우는 2와 3밖에 없으니까 1은 거짓이라서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false, true, true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어차피 중간에 하나가 더 생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array 1에서 1보다 큰 거로만 이루어진 배열인데 이 비교 현산, 논리 현산으로 만났죠. 그래서 true 아니면 false로만 나온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비교 현산에서 그치지 않고 사칙 연산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비교 현산만 했는데 array 4를 가지고 array 1에다가 모든 요소에 1씩 더한 상태로 array 4를 출력하면 1, 2, 3이었으니까 2, 3, 4 나올 거죠. 2, 3, 4. 그래서 array의 요소에 1을 더한 배열 다시 array 4에 덮어 쓴 겁니다. 기초는 numPy 기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